일탈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의 틀을 벗어난 행동이다. 그래서 가출을 한다거나 범죄, 이게 전부 그 사회의 그 규범을 어기는 경우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일탈이라고 하는 그 행동의 특징에는 사회마다 규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지, 그지? 그러니까 일탈 행동은 바뀔 수가 있다. 즉, 상대적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지? 고등학생의 흡연과 대학생의 흡연은 그 규범을 어겼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탈 행동이라는 거에 아주 절대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사회의 규범에 이게 벗어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 그지?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다. 상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그죠? 짧은 치마 입고 외출하는 것. 조선시대에는 이런 게 일상의 어떤 규범을, 그지? 그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행동이었지, 그지? 강도의 폭행은 범죄지만 권투 선수가 잘 때리면 그거는 실력 있는 걸로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행동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 행동을 규정하는, 말하자면 그 사회 집단의 합의된 결론인 거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탈 이론을, 그치? 일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4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기능론, 그치? 기능론에서는 머튼과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갈등론이 있고, 그 다음에 차별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5개가 되니까 이 5가지 이론이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그 일탈의 원인이 뭐고 대책이 어떤지를 밝혀주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기능론부터 가볼게요. 자, 기능론에서 또 2명의 학자가 나오는데,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디르켐은 아노미를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자, 아노미를 이렇게 쓰게 되면 노미 이렇게 돼서 노미라고, NORM, 그치? 노미 규범인 거지. 아는 이게 접두사인데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규범이 없다 이런 거지. 이게 아노미인 거지. 자, 그래서 디르켐이 얘기하는 일탈 행동의 원인은 뭐냐 하면 따라야 할 규범이 없거나 약하거나 그래서 생겨난다. 또는 규범이 2가지 이상이 공존하면 이제 뭘 따라야 할지 혼란이 오는 상태. 그럴 때 일탈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 이제 LA에 한인 폭동 사건이 있었어. 그때 이제 상황이, 그지? 뭔가 한인 슈퍼마켓에 흑인이 들어가서 총을 쏜 건 아닌데 총 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 한인이 이제 공격을 한 거야. 근데 더 크게 이제 그걸 흑인사에서 받아들이면서 LA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막 흑인들의 어떤 습격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한인들은 우리 사회, 그 한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막 또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규범이, 지금 이 상황이 규범이 아주 절대적으로 잘 서 있는 상황이면 함부로 절도를 안 하겠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절도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LA 한인 폭동 사건은 말 그대로 좀 혼란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치안이 마비된 거지. 그때 LA 폭동이 왜 이렇게 더 한인 사회에서 더 큰 기억이 나냐면,
그렇게 한국인들이 흑인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그 미국 사회의 그 경찰력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그 경찰력이 들어와 있으면 질서가 유지됐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LA에 사는 한인들이 모여서 직접 무장을 하고 막 물론 총 들고 미국이 무기 자유니까 들고 와가지고 스스로 지켰대요. 경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력이라는 규범이 혼란해진 상황에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많은 흑인들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들을 습격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때 절도는 바로 일탈 맞죠. 그러면 그 일탈이 왜 일어났냐 하면 그 상황 자체가 규범이 혼란한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지금 한인사회 얘기는 사회의 규범이 약하거나 부재하는 이런 상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규범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의 사례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주로 가사 일을 누가 돌봐요? 자기 집에.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뭐 딸아들 가림없이 n분의 1로 공평하게 한다. 아니면 우리 집은 주로 여성이 한다. 자, 그러면 요즘 그런 것도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규범이 어땠어? 그냥 그건 여성의 일이라고 딱 규범이 서 있었잖아. 그치? 지금은 이게 과연 여성의 일이기만 하냐 이렇게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혼란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이제 내가 다 집안일을 할 수 없어. 집을 나가지. 그치? 어릴 때 돼지책이라는 그림책 봤어요? 거기에 엄마가 이제 설거지하다 지쳐서 집을 나가잖아. 집 나가는 거는 집을 지켜야 하는 엄마의 규범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근데 규범이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디르켐은 이러한 상태를 규범이 부재하거나 약한 상태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론을 펼친 거죠. 짧게 나와있지, 그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엔 또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가볼게요.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자, 규범이 혼란한 상태인 거, 무규범인 건 맞는데 왜 무규범이 되었냐 하면 사회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적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합법적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일탈로 이거를 쟁취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표를 보면은 자, 디르켐이 요거 머튼이죠, 머튼이 설명한 방식이에요. 자, 문화적 목표는 있어. 뭐 문화적 목표란 뭐가 있을까? 우리 부를 얻는다거나, 그치? 성공을 하고 싶다거나, 뭐 등등 우리가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목표를 말하는 거야. 성공하고 싶다거나, 그치? 근데 그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정상적 합법적인 수단이 있다면 적응 방식은 어떻다? 그래서 동조형으로 나타난다, 행동이. 자, 근데 이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제도화된 수단이 없을 때 적응 방식은 혁신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제도화된 수단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도화된 수단을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이거 말하자면 요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월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거는 뭐야? 문화적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야. 자, 그럴 때 내가 다른 형태로 이걸 창출해낼 수 있겠지.
제도화되지 않은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문화적 목표도 부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고, 근데 나는 그냥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관습형 같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네 번째, 그지?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는 숨어 살 거야. 도피형, 은둔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응?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해. 히피처럼, 그치? 음악과 노래가 있다면 내 인생은 좋아. 대체해버려, 목표를. 그 다음에 수단도 대체하는 거지. 그런 자기가 수립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열심히 그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예술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이제 반역형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딱 두 번째 칸 있죠. 저기서 뭐가 발생한다?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는 거야. 얘는 이걸 달성하고 싶은 애잖아, 그치? 근데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이 목표인데 제도적 수단이 없어. 그걸 벌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밤에 슬롯머신 앞에서 땡긴 다음에 부자가 돼야지. 그거 한탕으로 부자가 돼야지. 주식에 몰빵해서 내가 대박이 나야지. 그 비트코인 사가지고 100배 수익 나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범죄, 투기, 부패를 일삼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그치. 목표는 받아들였지만 제도적 수단이 없을 때. 자,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머튼의 아노미로. 그래서 머튼 정도는 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좋아요. 디릭겐 머튼 정도는. 자, 그래서 혁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일탈이 주로 잘 일어나고요. 2, 3, 4에서 일탈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혁신형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기능론이 끝났고요. 안 끝났네. 조금 더 있네. 자, 더 가볼게요. 자, 여기 기능론에서는 일탈에 대해서 뭐라고 바라보냐면 사회 유기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동은 하나의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건 병든 세포와 같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진 이 사람들의 원인은 뭐다? 사회화를 실패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세포가 병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포를 치료하면 되지. 그 치료에 해당되는 게 사회화인 거야. 다시 사회에 잘 길들여 주는 거지. 그래서 좋은 교육 내용으로 다시 사회화를 시켜. 너가 한 건 말이야 규범에서 어긋난 거거든. 규범이 이런 거니까 따라줘야만 해 하고 교육을 다시 잘 시켜요. 자, 그러면 올바른 사회화를 통해서 일탈이나 이런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일탈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이 여기 같이 나오고 있죠. 뭘 잘 기억해서 봐야 돼요. 이론끼리 비교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일탈에 대한 관점 이론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서 사회 구성 요소들이 불균형 상태에 이를 때 그때 일탈이 자주 발생한다. 자, 우리 유기체설에서는 그지 사회가 전체 어떤 유기체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 각 부분이 어떤 조직 하에 놓여져 있는 건데 이렇게 볼 때 IMF가 터졌다. 그지?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 그지? 아니면 경제공황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작동을 잘 하던 사회 구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복지 제도가 잘 실행이 안 된다. 경제 위기는 말하자면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복지가 줄어들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때 일탈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도 절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먹고 살 게 없어서 절도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사회 변동에 의해서 사회가 말하자면 이러한 일탈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회 해체론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원래대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사회 구조가 그지 불안정해졌던 것을 원래 상태로 잘 돌리면 되겠지. 복지제도가 잘 굴러가게끔 다시금 세금을 걷어서 그지 경제를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걷고 복지 예산을 새롭게 지급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면 해결 방식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그런 일관성이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사회 변동에 의해서 해체된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까지 한 게 기능론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론인데 굉장히 짧게 정리되어 있어. 이거 근데 비교하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갈등론 가볼게요. 자, 갈등론에는 이제 집단 갈등론과 가치 갈등론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통틀어서 어쨌든 갈등론의 관점이다. 자, 우리가 갈등론 배울 때 그지 기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사회를 계급 대립으로 보잖아, 그지? 어떤 계급으로? 먼저 기득권을 가진 집단, 그지? 지배 집단이지, 그지? 자, 얘들은 뭘 가졌다? 기득권, 그지? 기득권이 이미 갖고 있는 권력이지. 이미 갖고 있는 권력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을 지배할 수 있다. 네? 자,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이유로 항상 억울하게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잖아. 불이익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규범 자체도 갈등론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들이 지배하기 편하게 규범을 만들었어. 규범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랬지. 피지배 집단이 이거 따르고 싶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걸 어기고 싶은 게 항상 상존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불평등 하에서 일탈 행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규범을 어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규범, 즉 법 같은 걸 어떻게 해라? 이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치? 또 하나, 지금 지배 집단이 그치?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피지배 집단은 권력 적게 갖고 있지. 이게 불평등한 구조잖아.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해라? 개선하라는 거지. 구조 개선, 그치? 그러니까 피지배 집단이 이거 가질 수 없게 된 걸 좀 많이 나눠주고 불평등을 해소하면 이거 어기고 싶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일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야기가 좀 쉽지, 그지?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이분법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는 이 갈등이 알고 보면, 이 불평등한 어떤 구조, 말하자면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기득권, 권력에 관련되어서 있다는 게 집단 갈등론이면, 가치 갈등론은 그 안에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충돌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지배 집단의 가치를 말하자면 규범으로 만든 거야. 합의한 적이 없는 규범이고 이 규범의 내용은 어떻다? 내용은 누구들의 가치관, 얘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지. 지배 집단의 가치관이 규범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피지배 집단의 가치하고 충돌하게 되지. 그치?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 가치가 갈등한다. 이건 집단이 갈등한다. 결국 갈등론이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가치의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겠지. 자, 그래서 갈등론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게 좀 기능론보다는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해결 방안까지 쫙 잘 보시고 이거는 아까 아노미에 대한 적응 유형, 머튼에 대한 이제 보조 자료죠. 그죠? 자,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항형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동조형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머튼의 아노미론처럼 문화적 목표가 있는 걸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지 않는 거야. 합법적인 수단으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범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1차일자가 되기 쉽지. 우리 아까 도피형 기억나요? 이 사람들 두 개 다 거부하잖아. 그치? 규범하고 수단을 다 거부할 때 이도 역시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됨으로써 일탈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 합법적인 수단으로 살아가는데 제도적 수단은 있는데 목표는 별로 따르지 않는다 그랬지. 그치? 아까 의뢰형이었잖아. 이런 사람 셀러리맨, 그지? 그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돈 조금 벌어서 자기 합법적으로 살아는 간다 이런 얘기겠지.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외운지를 마시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두 개 다 거부하는 새로운 그 히피 같은 사람들, 그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수단을 만들어서 창출하는 되게 혁신적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범에서 벗어난 것 같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주변에서 지금 철도 안 들고 언제까지 저렇게 살래 이런 말을 듣겠지. 그게 약간 규범에서 벗어난 거를 평가하는 말이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차별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이 있는 거야. 자, 기갈상 카테고리는 3개인데 기갈상 밑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밑에 차별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자, 적어보면 이런 거지. 기갈상 있고 여기 기에는 먼저 디르캠 먼저 나왔지. 디르캠 그 다음에 어튼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차별교제론과 낙인이론 이렇게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먼저 낙인이론부터 볼게요. 자, 일탈을 할 때 왜 일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다. 그죠? 자, 그럼 뭐냐면 전과자. 자, 내가 전과자인데 사회에 나왔더니 나 마음 고치고 정말 잘 살아보리라 했는데 넌 전과자잖아. 취직 안 시켜줘. 넌 원래 불성실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냉대를 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또 일탈하게 된다. 도둑질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탈 행동이 사회 성언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뭐야? 사람들이 낙인을 안 찍으면 얘가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마음 고치고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계속 일탈하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넌 전과자야 넌 문제야 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문제로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탈의 상대성이 강조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사회가 넌 전과자잖아 이런 말을 안 하고 잘 받아들여주면 일탈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상대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게 뭐가 문제야?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혼은 문제야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일탈이 내재된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니까 상대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위 자체가 일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의 반응이 일탈을 결정한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어떤 행위가 근본적으로 일탈인 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낙인이 발생하는 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통해서 설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지. 사회 구조가 막 만든 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들어있는 거다. 이유가. 자, 여기에 낙인 이론에 따르면 이제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울림이 있지, 그지? 넌 문제야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넌 비행 청소년이야. 넌 뭐 이혼한 사람이야. 넌 뭐 편모 자식 이러지 말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탈에서는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하고 2차적 일탈을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1차적 일탈은 처음에 자기가 일탈인지 모르고 하는 일탈. 이게 그런 일탈인지 몰랐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 버렸네. 도둑질인지 몰랐는데 일탈인 거야. 1차적 일탈. 두 번째 일탈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네가 그걸 훔쳐갈 줄이야 이러면서 이게 도둑이야. 친구들이 1번부터 10일 것 같아. 도둑으로 소문났어. 에이, 요거 훔치고 그 소리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훔쳐야지. 그지? 그렇게 될 때 2차적 일탈이에요. 낙인이 찍힌 다음에 습관이 된 일탈.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낙인 이론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일탈 이론의 한계점이 있어요. 저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낙인 이론이 정말 이렇게 좀 되게 어필하는 부분이 커. 우리가 아하 하는데 문제는 1차적 일탈의 원인은 설명 못해요. 걔가 근데 처음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원인은 잘 말하지 않지. 그치? 급식시 가급적 대화를 1차적 일탈의 원인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다. 낙인 이론에는. 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차를